안녕하세요. 소녀감성주부 하품입니다. 주부도 하루쯤은 청소를 건너뛰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요즘처럼 쌀쌀한 아침이면 막 게으름을 피우고 싶어져서 버튼 한 번만 딱 누르면 집안 청소가 한 번에 클리어되는 그런 시스템이 빨리 도입되면 좋겠다, 이런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저는 어김없이 청소기를 들고 집안 청소를 마쳤고요. 지금은 집안 청소를 마무리한 다음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청소기 얘기가 나온 김에 오늘은 청소기 잘 고르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유튜브에는 이미 청소기의 스펙을 소개하는 영상들도 많고 브랜드마다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 놓은 영상들도 엄청 많지만 오늘 저는 최근 아주 핫해진 무선 청소기를 꼭 써야만 하는 건지, 과연 우리 집에 알맞은 청소기는 어떤 제품인지에 대해서 말을 해보려고 해요. 요즘엔 청소기 하면 무조건 무선 청소기를 떠올리시죠. 하지만 무선 청소기보다 유선 청소기가 더 강력한 흡입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 잊고 계시지 않나요? 무선 청소기의 인기가 높아진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제가 결혼을 했던 19년 전은 말할 것도 없고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를 비롯한 제 주변 모든 사람들은 강력한 흡입력을 가진 유선 청소기에 대해 관심이 더 높았습니다. 연령대가 낮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초기의 진공 청소기는 먼지 봉투를 끼워서 사용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먼지 봉투가 먼지로 가득 차면 찰수록 흡입력은 떨어졌고요. 또 주기적으로 그 먼지가 풀풀 나는 먼지 봉투를 직접 손으로 갈아줘야 하는 불편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출시된 유선 청소기들은 분리해서 세척할 수 있는 먼지통이 탑재가 되어서 바로바로 먼지를 비울 수 있게 되니까 흡입력도 강한 상태로 유지를 할 수 있고 또 깔끔하게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유선 청소기들은 현재에도 각 브랜드마다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최근에 인기가 높은 무선 청소기보다 가격대도 훨씬 저렴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잘 사용하던 유선 청소기를 두고 무선 청소기에 열광하게 됐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무척 다양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중 아무래도 가장 큰 계기는 브랜드의 이미지 마케팅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예전에 판매되던 무선 청소기들은요, 사실 흡입력이 엄청 약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무선 청소기는 사은품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고 사람들 사이에서 흡입력 약해서 못 쓰는 청소기야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이 좋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다이슨이라는 브랜드의 청소기는 무선인데도 엄청 좋은 흡입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블로그를 비롯한 많은 채널에서 다이슨 무선 청소기에 대한 후기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죠. 그 당시 100만원에 육박하는 다이슨 청소기의 가격은 사실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었는데요. 이게 점점 입소문들이 많아지고 후기들을 많이 보다가 보니까 다이슨 무선 청소기는 편하고 뭔가 특별해, 뭐 이런 이미지들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다이슨 청소기는 무선 청소기의 대명사라고 불릴 정도로 국내 판매량이 높아졌고 또 그에 따라서 제 주변 사람들도 하나 둘 비싸다고 하면서도 다이슨을 구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무선 청소기의 열풍이 불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삼성이나 LG에서도 다이슨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좋은 품질의 강력한 무선 청소기를 출시했고 마케팅을 열심히 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제 주변에서는 요즘에 다이슨, 삼성, LG 무선 청소기를 사고 싶은데 어떤 걸 사야 해?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그 누구도 유선 청소기를 사려고 한다, 어떤 유선 청소기가 좋아?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아요. 그냥 요즘엔 청소기 하면 무선 청소기 뭐 이런 식으로 가전 트렌드가 아예 생겨버린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제 경험상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 가지 브랜드의 무선 청소기들을 다양하게 사용을 해봐도 무선 청소기보다 유선 청소기의 흡입력이 훨씬 강합니다. 저는 결혼 연차도 좀 오래된 편이고 블로그 활동도 오랫동안 지속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 좀 더 다양한 브랜드 제품들을 사용할 기회가 많았는데요. 아무리 가격이 높고 성능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무선 청소기라고 하더라도 무선 청소기는 분명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전선이 없는 무선 청소기는 유선 청소기보다 사용하기 훨씬 편리해요. 유선 청소기를 사용하려면 덩치가 큰 청소기를 끌고 다녀야 되고 전선까지 신경을 써야 하니까 번거롭고 불편하죠. 그런데 이런 편의성을 배제하고 얼마만큼 청소기가 흡입력이 좋은지 작은 먼지들까지 깔끔하게 잘 청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유선 청소기가 무선 청소기보다 확실히 더 깔끔하게 청소할 수 있다는 게 팩트입니다. 현재 판매 중인 무선 청소기를 살펴보면 브랜드마다 조금씩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가장 최근에 나온 게 220W 정도 출력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4년 전부터 사용 중인 유선 청소기의 출력은 1800W거든요. 그러니까 수치로만 비교를 해보면 이게 흡입력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죠. 물론 청소기마다 구조적인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청소기를 작동시키는 동작 원리 같은 게 다를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다양한 무선 청소기를 사용해 본 경험으로는 집안 구석구석에 쌓여있는 먼지나 창틀처럼 좁은 데에 쌓여있는 먼지 청소를 할 때에는 확실히 유선 청소기를 청소를 하는 게 청소 효과가 훨씬 크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다양한 브랜드의 무선 청소기들을 사용해 봐도 어떤 제품이든 조금씩 아쉬움이 느껴졌어요. 사실 무선 청소기는 배터리를 사용해서 작동되는 원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흡입력이 무척 만족스러웠던 무선 청소기도 배터리 수명이 줄어들면서 흡입력도 약해졌어요. 길어야 1년에서 1년 반? 이 정도 사용하다 보면 흡입력이 확 약해지는 게 느껴져서 청소할 때 막 답답해지곤 하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봐도 고가의 무선 청소기를 사용을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 배터리 수명 때문에 그리고 배터리를 교체해야 하는 배터리 교체 비용 때문에 짜증나고 답답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쉽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도 사용을 하다 보면 배터리 수명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약정 기간이 지나면 배터리 수명 때문에 핸드폰을 교체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요. 그것처럼 무선 청소기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배터리 수명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다시 배터리를 재구입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청소기로 다시 청소기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무척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무선의 편리함을 배제한다면 좀 더 오랜 시간 배터리 걱정 없이 강력한 흡입력으로 청소를 할 수 있는 유선 청소기를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가전 트렌드에 따라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 상황에 맞게 좀 더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청소기를 고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집은 어떤 청소기를 선택하는 게 적합할까요? 청소기는 사용하는 공간이나 사용한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유선이나 무선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집이 좁거나 물건이 많은 경우에는 유선보다 무선을 선택하는 게 훨씬 편리할 거예요. 유선 청소기는 좀 더 강력한 힘으로 청소를 할 수는 있지만 크기가 크고 전선을 연결해서 끌고 다녀야 하는 단점은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그리고 좁은 집에서 부피가 큰 유선 청소기는 수시로 사용하기도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10평대 정도의 집에서 두 아이를 키울 때 사용했었던 유선 청소기는 창고에서 꺼내서 아이들 짐을 피해서 사용하는 게 너무 번거로워서 그 당시에는 청소기보다 물티슈를 더 애용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무선 청소기는 1인 가구나 시간이 없는 맞벌이 가정, 아니면 작은 평수에 거주하시거나 집안에 짐이 많은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강력한 흡입력보다는 자주자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더 큰 메리트로 느껴질 테니까요. 그리고 저처럼 집안 구석구석의 작은 먼지들까지 속 시원하게 청소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유선 청소기를 사용하시거나 유선 청소기와 무선 청소기를 함께 사용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저는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무선 청소기는 거실 잘 보이는 곳에 두고 매일매일 먼지 청소를 하면서 사용을 하고요. 집안의 구석진 곳의 먼지들까지 깔끔하게 청소를 하고 싶을 땐 창고에서 유선 청소기를 꺼내서 청소를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함께 사용을 하면 좀 더 집안 관리를 하기가 편하고 쉬워지더라고요. 유선 청소기와 무선 청소기를 고르실 때에는 두 가지 모두 다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청소기의 흡입력이 얼마나 되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출력이 높을수록 흡입력도 높아진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무선 청소기 같은 경우는 150W 이상이면 청소를 가볍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유선 청소기 같은 경우는 1400W 이상은 돼야 청소할 때 답답하지 않게 먼지들을 청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흡입력이 높아질수록 가격대가 조금씩 올라가기도 하니까 사용 용도나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적당한 제품을 고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필터, 먼지통, 브러쉬 같은 것들도 쉽게 탈부착해서 세척할 수 있는지 알아보아야 해요. 저희처럼 바닥에 긴 머리카락이 많이 쌓이는 집이나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집에서는 그 브러쉬나 먼지통에 끼어있는 머리카락 아니면 곱게 쌓여있는 먼지들 때문에 좀 짜증나셨을 경우가 있을 거예요. 먼지통과 브러쉬에 끼어있는 그 머리카락이랑 먼지를 깔끔하게 제거하고 싶은 때도 이게 완벽하게 분리가 되지 않으면 정말 찝찝하고 불쾌한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브러쉬와 먼지통은 가능하면 완벽하게 분리될 수 있는 방법을 고르시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많은 제품들이 브러쉬와 먼지통을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광고를 하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분리하기가 어렵거나 구조적으로 완벽하게 분리를 다 할 수 없어서 깔끔하게 관리할 수 없는 제품도 많으니까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최근에 출시되는 제품들은 좋은 필터를 사용하거나 미세먼지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다양한 성능을 가진 제품들도 많으니까요. 필터의 성능이나 관리 부분도 고려하셔서 제품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무선 청소기를 고르실 때에는 배터리의 교체 가능 여부와 청소기의 무게감도 함께 알아보셔야 해요. 배터리가 일체형인 제품은 아무래도 교체해서 사용하기가 힘들고 번거롭기 때문에 수시로 편하게 배터리를 교체하거나 아니면 재구입해서 배터리만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고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선 청소기를 처음 사용하면 확 와닿는 게 손목의 무게감이 되게 많이 느껴진다는 거거든요. 무선 청소기는 구조상 먼지통이나 조작부 같은 게 손잡이 쪽에 많이 달려 있어서 기존에 사용하던 유선 청소기보다 확실히 핸들링 할 때 무게감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직접 사용했을 때 무게 중심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내가 사용했을 때 손목에 무리는 없는지 브랜드마다 비교를 해보시고 고르는 게 좋습니다. 사실 저는 최근 한 달 전부터 삼성 Z150W를 협찬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삼성 Z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기도 한데요. 솔직히 최근에 출시되고 있는 무선 청소기들은 삼성을 비롯해 다이슨과 LG 제품 모두 훌륭한 청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삼성 Z150W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흡입력도 세고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무게도 가볍고 물걸레 청소도 사용할 수 있고 청소력이나 관리 방법도 굉장히 쉬워서 제 주변 분들에게는 무선 청소기는 이제 삼성 Z로 사세요 말하고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좋은 청소기를 잘 구입하는 방법은 특정 브랜드나 가전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고 내가 가장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고르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기는 사용하기 편하고 가볍고 힘센 게 짱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두들 똑똑하게 내 상황에 잘 맞는 제품을 선택하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이어지는 결혼 19년차 주부의 리얼한 가전제품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기 바래요. 안녕!